32번입니다. 여기 과학자에 관한 얘기죠. 자, great scientists, 훌륭한 과학자들은요, are seldom one-hit wonders. one-hit wonders가 뭐야, 얘들아? 반짝 스타 이런 거잖아. 그 뭐냐면 예를 들면 가수가 한 곡만 딱 반짝 히트하고 나머지 인기 없어갖고 그냥 사라지는 애들이 있죠. 그런 과학자들도요, 반짝 스타이다 아니다? 여기 seldom이니까 hardly의 의미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거의 뭐뭐 않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짝 스타인 경우는 거의 없다. 즉 하나만의 성공으로 끝나는 과학자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과학자라는 것들은 위대한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성공이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번의 어떤 결과물을 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누구야? 여기 예시? 뉴턴이죠. 뉴턴이요. is a prime example. prime이라는 건 대표적인, 주된 이런 뜻이죠. 대표적 예시가 됩니다. 즉, beyond the Newtonian mechanics. 이 사람의 대표적인 뉴턴 역학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뉴턴 역학 외에도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첫 번째가, 이 두 번째가 gravitation, 중력 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이 다 좋아하시는 미적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운동의 법칙, 뭐 제1법칙, 제2법칙 뭐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최적화라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놓은 성과만 해도 5개 이상이죠 벌써. 그래서 여기서의 주제는 이 첫 번째 부분이 결국 주제였는데요. 위대한 과학자는 성공이 어떻다? 성공을 한 번만 한다? 여러 번? 그 예시가 뉴턴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턴 말고도 사실은 잘 알려진 과학자들이 are often involved in, 종종 be involved in은 관여하다, 참여하다 이런 뜻이죠.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에? 다수의 발견들에 관여하게 돼요. 즉, 발견들이라는 건 어떤 거냐? phenomenon, 현상들입니다. 즉, 하나의 발견을 하는 거나 하나의 어떤 이론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발견을 하고 그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현상이 뭐다? potentially explained, 잠재적으로는 설명되는 현상이죠. explained가 누구 꾸며줘? 이 뒤에 있는 이 페노메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매튜 이펙트라고 설명되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성공하는 원인에 대한 이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이 매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매튜 효과인 겁니다. Indeed, 실제로 정말로 an initial success, 무엇이? 이니셜이니까 제일 처음에 있는 거죠. 최초의 성공이 may offer,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매튜 효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어떤 과학자에 대한 legitimacy, 어떤 정당성.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로 칭송받는 어떤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해 주고요. 매튜 효과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한 번 성공했어. 초기의 성공이, 최초의 성공이 제공해주는 것들을 매튜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정당성. 이 과학자가 이렇게 대우받을만 하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이런 발견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improve peer perception. 뭘 해준다?
아, 쟤 이번에 저거 발표해서 대박 났잖아 라고 해주잖아. 그래서 동료들의 인식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의 성공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provide, 제공해 주게 되죠. 지식을. 여기서 score라는 건 뭐냐면 성과를 내다고요. 점수를 따는 거니까 성과를 내는 거고, 위는 성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 제공. 내가 어떻게 성공했게? 라는 어떤 성과와 성공에 대한 지식을 이 사람이 제공할 수 있게 되죠. 내가 최초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되죠. 그럼 뭘 얻게 돼?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거.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attract.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성공을 처음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다음 너의 연구 내가 지원해줄게 라는 스폰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끌어들이게 된다. 자원들과 아주 양질의 협력자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 우수한 협력자를 얻게 된다. 뭐 할 수 뭐냐 그 협력자를 얻게 되는 거고, 각각의 이러한 보상들은 이 보상이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 다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당성, 동료들의 인식, 지식, 지위, 어떤 자원, 이 모든 보상들은 further, 더 나아가서, 이거 명사죠, 증가시키게 됩니다. 분사구문. 그러면 얘는 뭐가 돼? 분사구문은 ing 혼자 다녀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 이 행동을 하는 주어가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왜냐? 이 문장의 주어는요, initial success예요. 근데 초기의 성공이 그녀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기보다는 이 초기의 성공으로 받은 보상이 가능성을 증가시켜주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주어 동사의 관계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보상이 증가시켜줍니다. 그녀의 가능성을. 뭐 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또 다른 성공을, scoring,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 이게 매튜 효과거든요. 즉, 이런 보상이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게 매튜 효과입니다. 즉, 처음에 성공한 요 첫 번째 성공이 가져온 보상들이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켜준다. 왜? 충분한 자원과 지위와 어떤 지식을 얻게 되니까. 요게 첫 번째 매튜 효과입니다. 지속적 성공의 원인 첫 번째. 근데 여기 뒤에 대안이 나와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숨은 재능 가속입니다. 매튜 효과하고 내용이 아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there is an appealing, 아주 매력적인 alternative explanation, 어떤 대안적인 설명이 있다. 즉 매튜 효과 말고 다른 이론이 또 있어. 이 사람이 왜 계속해서 성공하는가, 이 지속적인 성공의 원인을 판단하는 게 매튜 효과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즉 그게 뭐냐, 훌륭한 과학자들은 have multiple hit, 뭐 하게 되는 거? 성공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쵸? 여러 번 성공을 하게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들의 과학적인 무엇에? endeavor, 이게 노력이죠. 그들의 과학적인 노력에서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거죠. 성공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 때문이래요? 이게 핵심 내용이죠. 왜? 이유가 나와야 되죠. 그들이 뭐니까? 아주 유난히 특출나게,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야? 어떤 애들?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지금? 성공의 원인이? 후천적인 거죠. 어떤 추가적인 보상들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라면 이 숨은 재능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타고났다라는 거야. 재능이 발현되는 거다. 얘가 그냥 재능이 발현되는 거고 내재적 재능 덕분에 재능이 성공을 하게 만든 것 뿐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인 거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적 성공의 원인은 후천적인 것이 있고 아니야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있었던 것 뿐이야 라는 선천적인 것이 있다라는 두 개의 주장이랑 가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맞다는 거야? 답이 있나요? 이거 없죠.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선지나 나오는 표현들에서 얘를 얘기하는 건지 매튜 효과를 얘기하는 건지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표현들이 좀 나오거든. Therefore, 그러므로요. 지금 여기 아직 숨은 재능 가설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future success, 미래의 성공이라는 건 goes to those,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그 전에 성공했던 애들이겠죠. Who have had success earlier. 그 이전에 성공해본 적이 있었던 애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잘 표시해 주세요. Not A, but B죠. 그럼 A야 B야? 그쵸. A가 아니라 B 때문이다. 이건데요. 지금 A 뒤엔 A 자리에는 because야, because of야? because of죠. 그러면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B 자리에 있는 because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겁니다. 자, 뭐 때문이 아니라 advantages, 이점들 때문이 아니다. 어떤 이점들? offered by the previous success, 그 이전의 성공으로부터 제공받은 그 이점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성공으로부터 제공받은 어떤 보상들, 이점들, 얘는 매튜야 숨은 재능이야? 매튜 효과는 숨은 재능이야 이거 지금? 이전의 보상으로 받은 거니까 매튜 효과죠. 지금 여기 주장이 숨은 재능 가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튜 효과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성공으로부터 어떤 보상들을 받았다? 이건 매튜 효과 얘기. 이걸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t because, but because 이렇게 나오죠. 뭐 때문이냐면 초기의 성공이 was indicative, 나타내는 이런 뜻이죠. indication이라는 지표에서 온 형용사적 표현이죠.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 뭘 나타내? 그 사람의 숨겨진 재능을 나타내는 것 뿐이다. 이게 숨은 재능 가설이죠. 그래서 기존의 초기 성공으로서 받은 보상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서 얘가 성공한 게 아니라 단지 숨은 재능 때문에, 숨은 재능이 지금 발현되는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이 미래의 성공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숨은 재능 가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숨은 재능 가설 두 지문이. 그러면 이제 매튜 효과랑 이제 그 숨은 재능 가설을 정리해야 되겠죠. 매튜 효과는요, posit은 상정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추정하다, 가정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매튜 효과는요, 상정하고 있어요. 뭐를? 목적어 자리. 성공이라는 것만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뭐를? 내가 한 번 성공했으면 보상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의 성공만으로도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raising the question,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raising은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며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사 형태죠. 두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Does status dictate outcomes? status가 뭐야? 지위. 지위가 결과를 dictate 뭐 하는 거? 지배하다, 좌우하다 이런 뜻이죠. 좌우하다. 지위가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아니면 Does it reflect? 그것이 단순히 뭐 하는 것일까? 반영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재능이나 그 사람의 자질을 단순히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앞의 내용은 매튜야 수문재능 얘기야? 매튜죠. 왜? 이 지위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처음에 성공한 데서 지위를 획득했죠. 그쵸? 이 지위는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성공했을 때 얻은 지위, 그 이점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튜 효과가 되는 거야. 매튜 효과, 처음에 성공이 그 다음 성공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숨은 재능이 발현된 것일 뿐일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러면은 매튜 효과라는 게 결국에 있기는 해?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결국 이 사람의 이 과학자들이 여러 번 성공한다라는 개념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고 실제로 이 보상이 정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둘 중 하나로 결론이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뭐가 나은지 모르겠다라는 걸로 질문을 던지고 끝난 거거든요. 거기 도식화 자료 20쪽 보시면요. 맨 윗줄에 적혀 있죠. 과학자들의 반복되는 성공은 매튜 효과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재능이 발현된 걸 수도 있다. 뭔지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한 번의 성공만으로는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매튜 효과랑 숨은 재능 가설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지위가 성공을 만드는지 아니면 지위라는 건 그냥 재능이라는 내 원래 가진 숨은 재능이 발현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문제 좀 풀어볼게요. 요약 문제 좀 봐보세요. 첫 번째 사 위대한 과학자는 한 가지 발견만으로 유명해진 경우가 많다? 아니라고 했죠. 한 가지 발견만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죠. 다수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뉴턴은 다재다능한 과학자, 업적을 여러 개 남겼다 맞고요. 매튜과는 초기 성공을 받은 보상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니까 맞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숨겨진 책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 수문제는 가설. 그 다음에 매튜과는 성공한 사람도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X.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도식화 자료 잘 봐주시고요. 글이 이해가 안 되면 앞에 다 설명 한 번씩 더 해놨거든요. 꼭 참고해서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33번으로 갑니다. 이거 그 손짓이랑 우리의 말 중에 뭐가 더 빠르다? 손이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할지를 이미 인지해서 내가 말을 잘못했을 때 말보다 손짓이 더 먼저 멈춘다라는 내용입니다. When we realize, 우리가 뭐 했을 때? 깨달았을 때, 요 목적어 잘죠. That we said. 우리가 무언가를 말했는데 in error. 잘 말한 게 아니라 잘못 말했다라는 거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내가 뭐 말하다가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딱 멈췄어.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해? pause. pause가 뭐야? 일치정지 같은 거. 잠깐 멈춰요. To go back to correct it. 그것을 뭐 하려고? 잘못 말했으니까 뭐 해야 돼 지금? 고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다시 돌아가려고 잠깐 멈춰요. 그랬을 때 우리는 stop gesturing. 뭐가 먼저 멈춰? gesturing이 손짓이죠. 손짓이 먼저 멈춥니다. A couple of hundred milliseconds라는 건 수백 밀리세컨드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말보다 아주 조금 전에 우리가 말을 멈추는 걸 바로 전에 손짓이 먼저 멈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의 지금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손의 반응이라는 것이 누구보다 더 빠르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말을 멈추라는. 이 뇌의 인식보다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나온 이 such sequence, 그러한 순서라는 건 뭐냐면 손짓이 먼저, 손짓이 말보다 먼저 멈춘 이 순서라는 건 제시하고 있습니다. The startling notion. startling이라는 건 아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이 노션이라는 것이 추상명사죠. 그래서 뒤에서 동격으로 그대로 이 명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접속사가 왔어요. 우리의 손이라는 것이 뭐하고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말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what we are going to say.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말을 하게 될지를 손이 먼저 알고 있다. 즉, before our conscious minds do. 뭐 하기 전에?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깨닫기도 전에 손이 먼저 알고 있다. 이 두는 대동사입니다. 앞에 있는 동사인 요 know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know입니다. 우리의 의식적 마인드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아차리기도 전에 우리의 손이 먼저 알고 있다라는 놀라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가 아니라 be the case라는 건 흔한 경우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만 바꾼 거죠. 흔한 경우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손은 말보다 어떻다? 손은 말보다? 항상? 빠르다, 앞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주장이 나왔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왜 손이라는 것이 말보다 앞서는지, 이 손짓이 도대체 우리의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재진술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When people are, 사람들이요, prevented 됐다라는 건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 거? prevented? 방해받는 거죠. 막아지는 거죠. 그 말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prevented, 원래는 prevent 목적어 from ing인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이 저 people이 목적어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원래는. 근데 이 people이 지금 주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야 너 말할 때 손 움직이지 말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은요 talk 어떻게 얘기하더래? 손 이렇게 잡아놓고 못하게 하고 말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해 못해? 잘 못하더래요. 그들이 talk less fluently 덜 유창하게 하더래요. 즉 그들의 말이 becomes halting. halt라는 건 무슨 뜻? 이 halt는 중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중단되더래요. 이유가 뭐야? 손이랑 말은 따로인데 왜 이게 중단이 되냐? 왜냐하면 그들의 손이라는 건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으니까 supply A with B죠. supply나 provide나 같습니다. 제공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 다음 말, 그 다음 또 그 다음 단어를 제공해 주는 걸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이 제스처의 기능이죠. 첫 번째, 얘네가 뭘 제공해 준다? 단어, 말 제공해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손짓을 못하게 되니까 얘네가 말을 유창하게 못하고 단어를 제공해 주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ot being able to gesture. 뭐 할 수 없다라는 것? 지금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not being able to. 손짓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러면 단수겠죠. 동명사니까. 그래서 단수 동사인 has가 와 있습니다. has other deleterious effect. 어떤 다른 harmful이죠. 쉽게 말하면.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도 좋지 않은 영향이네요. 보면은 해로운 부정적 영향. without gesture. 뭐가 없이? 제스처 없이. 어떤 제스처? 도와주는 제스처가 없이. to help가 제스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어떤 제스처야? 우리의 정신적 과정이 함께 따라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스처가 없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밑에 세 개로 쪼개져 있죠, 지금. 그래서 언론은 뭐뭇을 따라 쭉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 과정을 따라서 쭉 도와줄 수 있는 손짓이 없으면 우리는 remember, 기억합니다. less useful information. 뭐야? 정보를 어떻게 기억해? 정보를 잘 기억해? 못 기억해? 못 기억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력 저하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손짓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구조가 되어야 돼. 근데 손짓을 못 써? 그러면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덜 기억한다. 그 말은 유용한 정보를 기억하는 내용 자체가 적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We solve problems less well. 문제 해결력이 어떻게 돼? 이것도 less죠. 해결력이 저하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We are less able to explain ou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사고 전달력도 저하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손짓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이 손짓이 원래는 단어랑 말도 제공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끔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하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손짓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어떤 우리 내용의 전달이나 기억력 자체가 저하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손짓이라는 애는 보조적인 역할인 거야? 핵심적인 역할인 거야? 핵심적인 역할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far from, 뭐뭐과는 결코 뭐뭇이 아닌 이란 뜻이죠. far from. 뭐뭐과는 거리가 먼 거니까 직역하자면 결코 tagging along은 이렇게 찍어놓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손짓이라는 건 그냥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야. As speeches, clumsy companion. 뭐로써? 어떤 말에 clumsy는 어설픈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설픈 동반자로 그냥 말 뒤에 부차적으로 붙는 어떤 컴패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손짓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짓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The leading edge of our thought. 우리 사고의 선도 역할. 즉, 앞에서 이끌고 가고 있는 선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도라는 건 앞에서 이끌고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손짓은 말의 선도 역할을 한다. 보조적 동반자 개념이 아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그래서 여기는 주제가 두 번째 문장이라 마지막 문장에 두 번 나온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문장에서. 도식화 자료로 넘어가서요. 도식화 자료 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찾았어? 있어? 봤는데. 잠깐 정리해보면 그래서 제스처는 뭐보다 앞선 개념이다? 말보다 속도가 빠르고 앞서서 사고를 이끌고 있다. 제스처에는 생각이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 자체가 뭘 도와준다? 언어 표현과 인지 전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제스처의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말하다가 실수를 인식했을 때 말보다 먼저 중단하는 것이 제스처의 타이밍이다. 그 다음에 제스처의 기능에서 프라이밍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미리 언어를 정신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프라이밍 효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 더 유창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서 손짓으로 이 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를 못하게 되면 말을 못하게 되는 거고 단어를 내가 그 다음 단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스처라는 건 보조가 아니라 어떤 거다? 선두, 프론트 엣지를 이루는 중요한 인지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표로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설명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옆에 내용일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손짓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말할 단어를 떠오르는 데 도움을 주는 애죠. 그쵸? 손짓은 말보다 나중에 멈춘다. 그래서 틀렸죠. 손짓을 못하게 하면 문제 해결 능력과 설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내 의사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설명력이랑 맞죠. 손짓은 생각을 방해하고 X. 자, 우리가 실수를 인지하고 말하기를 멈추기 전에 손짓은 이미 멈춘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전후 관계, 그 다음에 손짓이 하는 역할, 손짓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 따로따로 다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잠깐 쉴게요. 자, 그 다음 번호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수행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죠? 언젠가 끝나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번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이야, 얘들아? 35번입니다. 이거 사전에 관한 얘기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사전이라는 것은요, relatively good resources. 비교적 나왔다. 비교적 좋은 자원입니다. 지금 relatively인 경우는 이 형용사 꾸며주니까 지금 부사로 온 거겠죠. 자, 비교적 좋은 자료입니다. for anyone, 누구에게나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냐? interested in, 요게 분사 형태죠. PP 형태, 과거분사. 그래서 anyone을 꾸며주는 거고요. 지금 관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수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in finding out, 발견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What a word means.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이 finding out의 목적어 자리에 지금 온 거죠. 그래서 단어의 뜻을 알고 싶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사전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using one set of words, 하나의 단어의 set는 이제 모음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단어의 모음, 집합을 사용하는 것은 to define another word, 또 다른 단어를 뭐 하기 위해서? define, 정의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어의 집합을 사용하는 것을 is called, 불립니다. a lexical definition. 이게 수동이거든요. 왜냐면 이 사용하는 행동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죠. 불립니다. a lexical definition. 어휘적 정의라고 불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전으로 단어를 하나 찾아보잖아. 그럼 그 단어를 찾으면 내가 그 단어의 뜻에 뭐가 적혀있어? 또 다른 단어가 적혀있지 않나요? 그쵸? 그렇게 하나의 단어를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를 어휘적 정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 사전은 어휘적 정의라는 걸 사용하고 있다. 즉, 단어를 단어로 정의하고 있어서 단어를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밑에 있죠. 하고 나서 반론이 나옵니다. It'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 it은 가주어라고 되어 있죠. 진주어가 to understand 이 부분이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뭘 이해해야 하는가? The limits of dictionary definitions.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반론은 뭐야? 이 사전 너무 유용한데 사전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은 이 어휘적 정의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이 어휘적 정의라는 건 한계가 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죠. 뭐겠어? 사전을 찾아봤어. 내가 모르는 단어를 찾으려고 사전 찾아봤는데 그 뜻에 있는 단어도 내가 모르는 경우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휘적 정의에 한계가 있다는 건 내가 그 사전 안에 단어를 모르면은 결국에는 그 단어를 모르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more often than not 대부분 이 more often than not을 그냥 하나로 뭉쳐서 뭐 usually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대략 뭐 대개 이런 거 대부분 a definition in a dictionary 이 사전 속의 정의라는 것은요 요구하고 있습니다. require는 오형식 동사거든. 그러면 오형식이니까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가 독자들이죠. 독자들에게 이 투부정사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To have a fairly, fairly는 상당히 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애들이 꽤 이런 뜻이에요. 상당히 robust라는 건 굉장히 탄탄한 상당히 탄탄한 이해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사전에서 찾아서 그 뜻을 알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도 어때야 돼? 탄탄하게 갖추고 있어야지 그 사전 찾을 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을 갖길 요구한다. 뭐에 관한 이해냐? 그 이해의 내용이 요 뒤에 나와 있죠. 언어에 대한 어떤 이해력을 요구한다. 어떤 언어냐? Already at their disposal. At one's disposal이면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라는 수법입니다. At one's disposal. 그래서 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상당히 탄탄한 이해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전이라는 것은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있어서 뭘로? cross reference, reference는 참조, 참고라는 뜻이거든요. cross라는 건 뭐야? 서로 아니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래서 이게 상호 참조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내가 A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A라는 단어 안에 B가 있어. 그럼 내가 B라는 단어를 또 참고해서 이 A라는 단어를 유추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사전 안에 있는 단어끼리 서로 참고해서 봐야 돼. 혹은 translator, 어떤 번역기의 역할을 해줘요. 이 단어는 이러이러한 뜻이야 라는 번역기적 역할을 해주는 경우로 이 사전이라는 건 기능을 해요. 즉, 이 두 단어는 어떤 단어냐? 내가 모르는 단어인 A를 찾으려고 A를 찾아봤더니 얘가 모르는 단어죠. 그 단어를 내가 아는 B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사이에 뭘 해야 돼? Was, once, one knows. 그 사람이 아는 단어와 그 사람이 아직 모르는 단어 사이에 상호 참조를 해줘야 된다. 서로 아는 단어를 모르는 단어를 번역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사전을 우리가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전의 한계라는 건 결국 주제로 정리해보면 사전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야? 독자들이 뭘 갖고 있어야 돼? 원래 갖고 있는 탄탄한 어휘에 관한 언어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전의 유용성은 독자의 상당한 지식을 요구한다. 이게 사전의 한계인 거죠. 뭐가 있어야 돼? 독자가 지식이 있어야 돼. 언어적 지식이 있어야 돼.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단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단어를 찾아봤자 어차피 모르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가장 obscure 뭐 어떤 단어야? 이게 모호한이란 뜻이죠.
모호한, 난해한, 알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도요. 사전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안 쓰는 모호한 단어들 있죠. 되게 애매한 단어들.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있거든.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외모가 아름다운 이런 거야. 그럼 사전을 찾아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very beautiful 같은 단어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얘가 무슨 뜻인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카가띠아? 뭐 얘는 뭐냐면 무슨 철학 용어거든요. 아름답고 선한 거. 그러면 우리가 그 사전을 찾아봤을 때 아름답다와 선하다라는 개념을 모르면 이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난해한 단어들 딱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이런 단어들도요. must be defined. 어떻게 되어야 돼? 이거 지금 다 예시죠. 이런 애들도 정의되어야 합니다. 수동. 주어는 이겁니다. 가장 난해한 단어들도 정의되어야 된다. 뭘 해서? using words.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단어야? 독자들이 모르는 단어 갖고 정의하면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혹은 이해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정의되어야만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독자가 알고 있는, 독자의 지식을 갖추고 있는 어떤 단어들을 활용해서 정의해야 이해할 수 있다.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 사전은 유용하다 아니다? 유용하지 않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likewise 쓰시면 안 되고요. otherwise 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내용이 우리가 사전, 우리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정해야 된다고 반대적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요게 likewise가 올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 단어를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꾼다든지 말을 바꿔서 어쨌든 의미를 otherwise를 쓰든 likewise를 쓰든 바꿀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독자의 상당한 지식을 요구하는 사전이고 사전이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단어를 사용하고 정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이라는 건 그 자체로 유용한 게 아니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런 전을 볼게요. 도시카 자료 보실까요? 도시카 자료에 이 3파가 진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25페이지입니다. 내가 저거 곰살pot다라는 단어를 들었어.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그래서 내가 곰살pot다를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성질이나 태도가 부드럽고 친절하며 다정함이라고 써져 있어. 그럼 나 이해 돼? 안 돼? 이해되죠? 왜? 내가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독자의 지식 안에 이 사전적 정의에 관한 어휘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 도움이 되지만 내가 이런 단어를 몰라. 그러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밑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 일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사전은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완전하고 제한이 있다라는 거죠. 독자의 지식에 의해서 제한된다라는 거니까 틀린 거. 한
사전들로 정의하는 방식을 우리가 어휘적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 사전 정의는 종종 이미 어느 정도 언어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효과적이다. 맞죠? 사전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알아 이거를. 안 되죠. 매우 어려운 단어도 결국 독자가 알고 있는 단어로 정의되어야 한다. 맞죠? 상호 참조할 수 있고 내가 번역기로서의 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로 정의되어야 그 사전이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요약문줄 꼭 확인하시고 요약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 동의어, 반의어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4문제 남았거든요. 토요일날 최대한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안 되면 어쨌든 화요일날 끝내고요. 다음 주에는 서술형 중심으로 조금 복습하고 그렇게 좀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바로 채울 수 있게끔 좀 정리를 해올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